네, 최근에 완전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이죠. 현대차 한번 보겠습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이제 이전에도 한번 영상을 올려드렸고, 저평가에 대한 매력에 로봇 모멘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에 그런 모든 부분들이 한꺼번에 이제 폭발하는 모습입니다. 폭발에 대한 지점은 여기였죠. 이 부분에 대한 고점을 강력한 거래량과 함께 뚫고 넘어가면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런 포인트를 잡으시려는 노력을 하는 게 좋아요. 항상 장대 양봉, 대량 거래량은 새로운 시세의 형성 초입입니다. 그래서 이 초입에만 잡았어도 수익이 단기간에 굉장히 크게 몇십 프로 정도 나올 수 있는 위치였죠. 주가라는 것은 항상 타이밍적입니다. 그러니까 장기 투자를 한다고 해도 그 수익이 나는 시점은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대차를 뭐 여기부터 갖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여기부터 갖고 있었으면은 엄청 깁니다. 그죠? 1년 동안 수익이 아예 안 났어요. 그죠? 1년 동안도 안 났고 1년 몇 개월 동안도 안 났지만 단 한 두 달 정도 만에 수익이 2배 정도까지 납니다. 그죠? 그래서 주식은 언제 수익이 폭발할지 몰라요. 좋은 기업을 가지고 바이앤홀딩 하다 보면 올라가는 것이고, 만약에 그게 싫고 타이밍을 잡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고점 돌파할 때 또 매수하는 게 좋겠죠. 자, 이번에 그 현대차의 가치를 또 결정적으로 바꾼 게 CES라는 행사였습니다. CES 2026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최초로 공개가 됐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그러니까 최초 공개는 아니고 그다음 공개는 꾸준히 됐는데 공식적으로 최초 공개가 됐다는 겁니다. 아틀라스 영상은 뭐 찾아보면 이전에도 많았는데 이렇게 대중 앞에 선보인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가 생각보다 엄청 괜찮은 로봇이구나 라고 하면서 이번에 로봇 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아틀라스의 가치가 인정이 됐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틀라스는 그냥 보기 좋게 만든 게 아니고요. 어디에 투입돼요? 바로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이 됩니다. 그죠? 미국의 자동차 생산 공장에. 근데 보시면은 그 자동차 생산 공장 할 때 보면 그 현대차가 노조 문제도 많잖아요. 뭐 노조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임금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 자동차 공장이라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담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상당 부분 로봇이 대체하게 된다면 인건비 엄청나게 줄일 수 있겠죠. 그죠? 퇴직금이나 임금 부담도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로봇은 24시간 일해도 불만이 없습니다. 그죠? 밥값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어요. 파업도 안 할 거고요. 그래서 위험한 일을 시켜도 또 크게 관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가치를 크게 끌어올릴 것이고 이 아틀라스가 대량 생산이 되게 되면 일단 자동차 생산 공장에 투입하는 것이지만 추가적으로는 뭐 로봇을 다른 곳에 팔거나 아니면 수출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미래에는 뭐 가정용 로봇으로 바꿔서 보급할 가능성, 물론 이건 아주 미래입니다만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의 가치를 계속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CES 전에 나타났었던 모멘텀은 뭐예요? 엔비디아 그리고 구글과의 협업입니다. 자, 엔비디아와의 이제 깐부 회동 때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GPU 5만 장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로봇의 두뇌 부분을 확실하게 채우겠다라는 거고 또 구글의 그 제미나이가 어느 정도 탑재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두뇌 부분은 거의 다 해결이 됐어요. 엔비디아와 구글은 현재 글로벌 빅테크의 지능을 이끈 투탑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투탑 기업과 빠르게 협업을 한다라는 부분들이 또 현대차의 가치를 끌어올리기에 좀 충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차가 하드웨어 기술은 그동안 많이 축적을 했잖아요. 자동차업을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어오면서 이 자동차와 로봇은 만드는데 상당 부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동차 공정에선 이미 어느 정도의 로봇이 기존에 쓰이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동차 업체가 로봇 사업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테슬라를 보면 명확히 알 수 있죠. 테슬라가 로봇 사업에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자기 자동차화 했을 때 시너지가 많이 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로봇에 쓰이는 외장재를 자동차에도 쓸 수 있는 거고 자동차의 자율주행 기술을 로봇에도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게 많은데 거기다가 만든 로봇을 또 자동차 공장에 투입시켜서 인건비도 절감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거양득이죠. 그러니까 자동차 업체가 로봇 사업에 진출했을 때 경쟁력은 분명히 있다. 특히 하드웨어 경쟁력이 굉장히 크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현대차가 저평가받았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 경쟁력은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딸린다. 이 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사 중에 포티투닷이라는 곳이 있잖아요. 근데 포티투닷의 자율주행 능력이 테슬라의 뭐 자율주행이나 테슬라의 자율주행, 그러니까 풀셀프 드라이빙이죠. FSD나 구글의 웨이모
혹은 이제 중국의 마플로고 이런 곳에 좀 딸린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그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도 상당히 빠르게 확보하고 있죠. 특히 이번에 엔비디아에서 그 전슨 왕이 뭘 발표했습니까? 알파 마요라는 걸 발표했습니다. 이게 자율주행 플랫폼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머리 쓰는 자율주행해서 자율주행 시장을 한번 장악해 보겠다. 라면서 테슬라의 풀셀프 드라이빙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파마요의 등장은 분명히 테슬라의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현대차에 이식이 된다면 현대차는 하드웨어는 분명히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부족했는데 그 소프트웨어를 엔비디아와 구글이 채워준다. 심지어 알파마요라는 것도 공개가 됐다. 이러면은 훨씬 더 기대감은 높아진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미 시작을 한다고 했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이제는 자율주행 기술을 많이 좀 따라 붙였나?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적절히 쓰면서 우리는 안전을 위시한 자율주행 하겠다라고 꾸준하게 밝히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럼 현대차가 지금 급등해 40만 원인데 비싸냐? 이게 기술적 부담은 있는데 비싸진 않아요, 사실. 현대차는 40만 원을 가도 PER이 10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워낙 저평가했어야죠. PER 5배, 6배, 7배 여기서 왔다 갔다 한 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니까 이렇게 급등을 해도 PER, PBR 밸류가 크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이 현대차가 더 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증거인데 다만 이제 기술적 부담이라는 건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단기간에 급하게 달렸기 때문에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들이 굉장히 샘솟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디까지 시키고 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부호는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제 주가를 보시면 현대차, 현대모비스, 그다음에 기아를 볼 때 기아가 제일 강해요. 네, 왜 그렇죠? 그동안 제일 못 올랐으니까 키 맞추기입니다. 사실 그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모멘텀에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세 종목을 두면 기아가 모멘텀이 제일 약해요. 그래서 제일 못 갔던 게 사실이죠. 왜 그래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봐도 간접적으로 현대차가 가장 많고 그 다음 현대모비스 그 다음 기아라서 지분도 가장 적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차는 그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핵심이죠. 핵심 그냥 중심 기업이고 현대모비스가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의 액추에이터를 공급해요. 로봇의 액추에이터가 중요하다는 건 다들 아시죠? 굉장히 고가 부품이고 중요한 부품인데 그걸 현대모비스가 전담해서 공급합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개편이 됐을 때 현대모비스가 현대차 그룹의 정점에 설 거예요. 그래서 현대모비스도 모멘텀이 좋아요. 근데 기아는 이도 저도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현대차와 현대모비스가 급등할 때 기아는 상대적으로 못 간 게 사실이니까 그래서 저가 매수가 들어오면서 기아가 좀 뽑혀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3, 4 중에는 가격으로 보면 기아가 제일 싸고요. 모멘텀으로 보면 그래도 현대차가 견고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현대차의 이제 추가적인 모멘텀은 뭐죠? 현대차 그룹의 추가적인 모멘텀. 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나스닥 상장 추진입니다. 현재 몸값은 15조에서 50조 원까지 추정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50조 원으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한다면 이 지분 가치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평가받는 것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지분을 갖고 있는 건 네, 이제 정희성 회장 갖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가 11% 직접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대글로비스가 급등했고, 그다음에 하나의 회사를 통해서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가 나눠서 분담해서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복합적인 모멘텀으로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지금 현대차, 기아, 그 다음에 현대모비스 직접 공략하기 부담스럽다 라고 하실 분들이 좋아하시면서 지금 공략해서 크게 수익 낼 만한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목도 공개를 해드릴 건데 일단 무료예요. 무료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영상의 더보기를 누르시면 이런 구글 폼이 뜹니다. 여기서 이제 선택해 주세요. 분석 대응 전략 선택해 주시면은 자동차 그리고 로봇 관련해서 핵심주, 개별주로 말씀드릴 거고 단타나 세력주 알고 싶으신 분은 체크하셔도 돼요. 중복도 되니까 원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써주셔야 무료로 정보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락처 편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분석 희망하는 주식 보유 종목 상담해 드립니다. 궁금하신 종목 써주시면 상담 드릴 테니까 주시고 그다음에 3자 동의까지 해주시고 네,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코스피가 4,600, 4,700 거의 5,000을 앞두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시점에서도 수익을 못 내고 소외되어 있다. 지금 매매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그 매매를 늦기 전에 바꾸셔야 돼요. 늦지 않았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주식은 정말 그래요. 왜냐면 주식은 나이 제한이 없어요. 그죠?
나이 먹고 주식한다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손가락만 움직일 수 있으면 수익 낼 수 있는 게 주식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매매 적립하고 하시면 수익 보시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집중하셔서 좀 수익 내실 수 있는 구간이니까 좀 편하게 신청해 주시고 수익 보시면 될 것 같아요.